그 화목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으로 이제 홍천 소속 소방관 대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일부가 떴을 때는 8명, 소방관 8명, 네. 펜션 단어가 이제 네. 소방관 8명,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이렇게 3개로 추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네. 저희는 2년 전에 강릉 펜션 네, 네. 사고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우리 강월보 기자가 제일 먼저 현장에 갔을 때 벌써 이제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자들하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확실하게 쓸 수는 없으니 네. 그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갔고요. 가스 보일러가 아니고 이제 화목 보일러였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강릉 펜션 같은 경우는 가스 보일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초점 맞춰가지고 기사를 이제 다루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당일 아침에 일단 뭐 연합하고 신문사에서 속보를 띄웠는데 처음에 똑같았어요. 우리도 피해자들이 소방관, 우리 처음에는 우린 그래서 화재 진압하러 갔던 소방관들이 불 끄는 와중에 일산화탄소에 뭐 중독이 됐나? 그러니까 이제 별별 상상을 다 한 거죠. 그 상황은 뭐였냐면 2명만 사고에 노출이 돼 있었고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명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119 구조대원들이에요. 홍천 소방서 소속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했던 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특히 그 사고가 난 장소가 동료 소방관의 네, 부모님 네.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참 안타까움을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원인이 화목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많은 네. 기사들이 그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산화탄소라는 게 뭔가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그렇죠. 뭐 침묵의 살인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예. 네. 시골이다 보면 시골 정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좀 건축을 할 때 일부러 좀 화목 보일러나 뭐 이렇게 거기에 그렇죠. 물 아궁이에 아궁이 불 같은 떼고 그러죠. 분위기 만들고 네. 감자도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정치를 느낄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화재 위험하고 이제 사고 네. 위험인데 네.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했지만은 가스 보일러에는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도 제정되고 요거는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없으면은 8월부터 올해 8월부터는 네네. 이제 시행이 되는데 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화목 보일러는 또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할 때 아궁이를 만들고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안전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19 소방대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거 다 점검하고 할 줄 알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비번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비번일은 그냥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야 그래도 우리가 직업이 이거고 좀 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조금이라도 고민했으면은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펜션 막 활성화될 때잖아요. 예, 이제 예. 가야 될 때잖아요. 코로나19도 좀 많이 놀러 갈 텐데 반드시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개념은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혹시라도 그 이제 노 부부가 혹시라도 그 방을 황토방을 최근에는 이제 작동을 안 시키다가 이제 여러 사람이 예, 오니까. 여러 네. 명 오고 아들 또 동료들 오니까 그날 혹시 이제 가동을 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노 부부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시면 네, 되니까 그렇죠. 굳이 뭐 황토방을 이용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왕래도 좀 드물었을 것 같아서 물론 화목보일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좀 아예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에서 여하튼 우리가 이제 추정했던 대로 화목 보일러의 일산화탄소가 중독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집주인들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고, 네. 다만 뭐 영업용 행위라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뭐 관리 지금 법규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주택에서 그냥 누가 올 때 황토방에서 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만약에 형사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연통이라든지 화목보일러 설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이제 거기에 있는 부스러기들을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제 방을 사용을 했다면 부주의가 확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에 나무 연료, 네. 네. 연료가 그러니까 성분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일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은 그러한 일반 연료도 있고 네. 더 효율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합성목이라는 것도 있대요. 아. 그래서 제 지인의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은 합성목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일 싸다고 무조건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좀 안전한 게 보장된 그런 연료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 펜션 사고 이후에는 가스 네. 보일러와 관련된 뭔가 법규도 마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근데 이번 같이 화목 보일러는 아직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그렇죠. 이제 하나씩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사고를 통해서만 관심을 갖는 건 조금 안타까운데 여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나씩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소방관 두 분 돌아가신 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공무 수행 중에 네. 사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순직 처리는 힘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책임의 대상은 이제 동료 소방관의 부모님 네, 상대로 아마 이제 민사소송을 하셔야지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래서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목 보일러나 벽난로를 사용할 때 일단 이게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을 때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 태운 후에는 숯이 완전히 다 탔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웬만하면 취침하기 전에 미리 난방을 하고 한번 환기를 하고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사항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